자, 옹야장편 지나고 옹야편입니다. 옹야.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옹이라는 게 염옹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겠죠. 자, 염옹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만하다. 중궁, 염옹입니다. 염옹이 자상백자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의 그래도 쓸만한 점은 간략하다는 점이다. 그래도 쓸만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아주 괜찮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간략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잡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기도 인물평이네. 자, 중궁이 말했다. 중궁이 아까 나왔던 그 여몽이죠. 여몽이 다시 말했다. 자신을 공경으로 지키면서 명령을 간략하게 시행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공경으로 지킨다는 거는 자신을 이제 경이라는 거는 공경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자기를 존중한다 그래야 되나? 일단 읽어보죠. 자, 자신을 간략으로 지키면서 백성을 간략하게 시행한다면 너무 간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옹의 말이 맞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번잡하지 않다는 거에 매몰돼서 아마 간략하다 백성들을 다스린다. 명령을 간략하게 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간략으로 지키면서 명령을 간략하게 시행한다면 너무 간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이는 이거죠. 자기를 잘 지키면서 자기를 공경함으로써 자기를 경함으로써 명령을 간략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근데 자기도 간략하게 하고 명령도 간략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가 지나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본질은 중요한 거, 본질은 잘 지켜야 되는 거고 본질을 잃어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여기서 근데 간략하다는 말이 간약하다라는 말이 원문은 간입니다. 간이라고 하는데 그 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써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맥락상 이거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정치에 예를 들면 행정적인 걸 줄인다는 건지 아니면 예법을 줄인다는 건지 그런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있어서 알 수가 없긴 한데 아무튼 간략하게 하는 건 좋은데 줄이는 건 좋은데 근데 원래 의미나 아니면 자기에 대한 본질까지 이러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자,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애공은 노나라의 그 왕이겠죠? 제후겠죠? 선생의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학문을 좋아합니까? 공선생이 말했다. 안회란 제자가 학문을 좋아해서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허물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데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서 죽었으므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거는 안회가 죽은 이유인가 보네요. 자, 자화도 사람 이름이죠. 자화가 제나라의 심부름을 가게 되자 염유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내어줄 것을 청했다. 자화가 이제 제나라에 심부름 가니까 집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화 엄마한테 이제 뭔가 드실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청했다 그런 말입니다.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6말 넉되만 주어라. 염유가 더 줄 것을 청하니 16말만 더 주라고 하셨는데 염유는 80섬이나 주었다. 처음에는 6말 넉되만 주라 그랬는데 더 주라 그러니까 더 달라 그러니까 16말 더 주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염유가 결국 준 거는 80섬이나 줬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준 것 같네요. 그죠? 선생께서 이 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적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자화입니다. 적이 제 나라에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갑옷을 입었는데 내가 듣기로 옛말에 군자는 곤궁한 사람은 도와주지만 부유한 사람을 잇대어 둬주진 않는다라고 했다. 자화는 원래 집이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어머니 그 자화의 집을 위해서 곡식을 많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무는 근데 엄청 많이 줬다는 거죠. 자, 원사가 공자의 가신이 되었는데 공선생께서 봉급으로 곡식 900을 주었다. 하지만 이를 사양함으로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양하지 말고 그대의 이웃말과 고을 사람들과 나눠 먹도록 하라. 자화는 아까 나왔던 자화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고 원사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까지 같이 먹을 수 있을 양 정도의 양을 준 거고, 자화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준 거죠. 그거에 따라서 보면은 원칙대로 꼭 이제 그게 원칙대로 딱딱 맞춰주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더 주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이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덜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덜 줘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주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주변엔 이제 이런 게 보이니까, 예를 들면 굶어 죽기 직전 사람들, 예를 들면 그래, 최근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씹새끼가 글을 남겼냐면은, 가난이 벼슬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면 매 끼마다 식비가 만 원이다 그렇게 아무튼 나는 장학금 못 받는데 쟤들은 가난하다고 장학금 받는다 그 지랄병 해놓은 글이 있었어. 대학 정황상 이제 학부생 새끼가 쓴 글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새끼한테 이걸 보여주면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까? 모르겠지. 알면 아마 그런 건 안 썼겠죠, 그죠? 자, 선생께서 중궁에 대해서 논평하셨다. 얼룩소의 새끼가 빛깔이 붉고 또한 뿔이 바르게 났다면 비록 사람들은 쓰지 않으려 하더라도 산천의 신령이 그것을 버리겠느냐. 중궁은 사람 이름인데 맥락상 이렇습니다. 중궁의 집안이나 부모나 출신 성분이 아무튼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중궁이라는 사람 자체는 아주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출신 성분 같은 걸 보고, 배경이나 그런 걸 보고 중궁을 안 쓰려고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중궁을 쓰게 되어 있다. 중궁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혹은 잘 됐으면 좋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자,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는 그의 마음이 석 달 동안이나 어지럽다. 그러니까 어진 데서 일탈하지 않았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 또는 한 달에 한 번 어질 뿐이다. 안회가 독보적이다, 그런 말이네. 자, 개강자가 물었다. 개강자는 사람 이름이죠. 중유는 정사에 정치하는데 종사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유가 자루 아닌가?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중유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사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개강자가 다시 물었다. 사가 자공이죠. 자공은 정사에 종사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자공은 사리에 통달했으니 정사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개강자가 또 물었다. 염구는 정사에 종사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염구는 재능이 많으니 정사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중유, 자공, 염구는 전부 다 정치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네. 각자의 장점이 있고, 그죠? 그걸로 정치해도 괜찮다. 개씨가 사람을 민자건에게 보내. 민자건은 사람 이름이에요. 개씨가 사람을 민자건에게 보내 민자건더러 비읍의 장관이 되어줄 것을 청하니, 비읍은 지명입니다. 민자건이 사자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서 말을 잘 해주십시오. 만약 다시 내게 요청하러 온다면 나는 반드시 노나라를 떠나 문숙강가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이런 거 시키지 마라, 그런 거죠. 나 그거 하기 싫다, 그런 말입니다. 자, 배구는 사람 이름이겠죠. 배구가 병을 앓자 선생께서 문병을 갔다. 남쪽으로 난 창문으로 배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런 병에 걸릴 이치가 없을 텐데
아마 운명인 모양이다. 이런 어진 사람도 이런 나쁜 병에 걸리는구나. 이런 어진 사람도 이런 나쁜 병에 걸리는구나. 뛰어난 사람인데 아마 병 때문에 일찍 죽을 것 같았나 보네요.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현철하다. 안회여 대그릇에 담은 밥을 먹고 표주박에 담은 국물을 마시며 좁은 시골에 사는 고생을 남들은 견디지 못하는데도 안회는 정도를 즐기는 그 마음을 고치지 않고 있으니 현철하다 안회여. 아마 요때 공자와 제자들이 아마 상황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안회가 똑바른 마음을 나쁘게 고쳐먹지 않고 멀쩡히 잘 살고 있다는 데에서 아마 칭찬한 얘기겠죠.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을 흔들리고 있다, 그런 말이겠죠. 자, 염구가 말했다. 선생의 도를 기뻐 배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기에는 힘이 모자랍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모자라는 사람은 중도에서 그만두는데 지금 너는 땅에 금을 그어 한계를 정해놓은 셈이다. 5km를 뛴다고 하죠. 5km를 뛴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진짜로 하다가 안 되는 사람은 한 3km까지 뛰다가 도저히 못 뛰겠다 그러면서 주저앉겠죠. 근데 예를 들면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3km 정도밖에 못 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배울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 선생께서 자하에게 일러 말했다. 그대는 군자의 유자가 되어야 하고 소인의 유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자하는 사람 이름인 거죠. 군자의 유자라는 거는 군자에게 쓰이는 유자, 선비. 유자는 선비란 말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군자 밑에 들어가서 정치하세요, 일하세요 그런 말이고, 소인 새끼들한테 가가지고는 걔들 돕지 마라 그런 말이죠. 이왕 정치할 거면, 이왕 제대로 일을 할 거면 일을 제대로 해라. 좋은 사람들한테 가서 해라 그런 말이죠. 자, 자유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유가 무성의 장관이 되었는데, 무성이라는 거는 지명이겠죠. 선생께서 그에게 그대는 그대를 보조할 사람을 얻었느냐 라고 물으니 자유가 대답했다. 담대 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이름이죠. 길을 다닐 때는 지름길로 가지 않고 공사가 아니면, 공적인 일이 아니면 한 번도 아직 제 집무실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공적인 일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편법 쓰지 않고 그 정도는 되어야 부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지름길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지름길이 의미하는 거는 편법입니다. 편법. 그냥 길 갈 때야 지름길이지만 만약에 나중에 정말 큰 일이 생겼을 때는 지름길이라는 게 편법을 쓴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도리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죠? 논어에도 그렇고요. 논어 근처에 나왔던, 시대적으로 그런 근처에 나왔던 책들도 그렇고 지름길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지름길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편법을 합니다. 편법. 수 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를 보통 지름길로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맹지반은 자기의 공적을 사랑하지 않았다. 싸움에 지고 돌아올 때면 군대 뒤를 지키며 성문에 막 들어설 때면 자기 말을 채찍질하며 내가 감히 뒤를 수비하려는 게 아니라 말이 빠르지 못해 뒤처진 것일 뿐이다 라고 했다. 맹지반은 장군 이름입니다. 장군. 사람 이름입니다. 노나라의 대부랍니다. 노나라의 대부.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누가 일을 했어요. 일을 아주 잘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건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주 잘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싸우고 이제 성으로 돌아오는데 적군이 막 뒤쫓아와. 그러면 이제 맹지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맨 먼저 성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맨 끝에 서가지고 성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적이 뒤에 쫓아오는데도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면서 자기가 이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맹지반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말이 느려서 그랬을 뿐이다 라고 해서 자기를 겸양하는 거죠.
겸양입니다. 겸양. 다른 게 아니라 겸양입니다. 겸손, 겸양. 내가 잘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을지라도 어쨌건 그걸 숨기고 남들을 높여주는 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게 그게 겸양이라는 거죠. 그게 덕은 덕인데 요즘은 또 아니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90년생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겸손, 겸양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었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됐는데, 요즘은 자기가 이렇게 잘났다, 자기가 이렇게 뛰어나다 그런 걸 어필하려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죠.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 그거 볼 때마다 적어도 씨발 겸손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꼴값 떨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축관타. 축관이라는 거는 이제 뭐 무당 같은 그런 거겠죠. 타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타의 말재주와 송나라 조와 같은 미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조라는 건 아마 사람 이름이겠죠. 이것도 아니면 송나라의 조라 그러지 말고 여기선 번역을 좀 송나라라 했는데, 송조라 그래서 그냥 이게 사람 이름 아닐까? 송조의 미모,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아마 예쁜 사람이었나 보네. 지금 세상에는 화를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이다. 뭐 그런 말이네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들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면 문을 지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냐. 누구든 현관문을 지나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죠. 아니면 도둑문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 문이라는 거는 아까 지름길하고 반대되는 건데요. 지름길은 편법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사람의 도리를 생각합니다. 사람의 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안 지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창문이 아니라 뭐겠어요, 현관문으로 나가니까 이게 좀 모순되지 않느냐. 집 밖으로 나갈 때 현관문을 거치는 것처럼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을 좀 지키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이죠.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질박한 것이 문화한 것보다 지나치면 예절에 속달하지 못하게 되고, 문화한 것이, 문화라는 거는 여기서는 예절 잘 갖춰진 뭐라 그럴까 이거, 때깔 좋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문화한 것이 질박한 것보다 지나치면 문서 처리에만 능숙할 뿐이다. 문화와 질박함이 함께 갖추어져야 군자가 되는 것이다. 너무 사람이 소박하기만 하면 실속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왜 겉으로 차리는 예절 같은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런 거를 못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겉멋만 보게 되면은 제대로 일은 못하고 이제 겉멋만 부리게 된다는 거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그게 바로 군자다라는 겁니다. 별 얘기 없습니다. 별 얘기가 없습니다. 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는 정직해야만 하니 남을 기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요행수로 처벌을 모면하는 것뿐이다.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이죠. 앞에 현관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름길 얘기도 그렇고 다 이제 얘기하는 게 비슷하죠, 그죠?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정도를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바른 도, 바른 길. 정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만 못하다.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더 좋고, 알고만 있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더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긴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직접 실천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좋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중등 이상의 사람에게는, 보통 이상의 사람에게는 상지의 지식을 지시에 말할 수 있지만 중등 이하의 사람에게는 상지의 지식을 지시에 말할 수가 없다. 보통 이상의 사람에게는 상지의 지식, 상지라는 게 윗상자에다가 원문 이렇습니다. 자왈 중인 이상 가이 상야, 중인 이하는 불가이 상야. 번역을 뭐 있다 그랬는데,
상지 지식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통 사람의 이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는 거라든가 배우는 거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 위쪽 거 이게 상등급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상지 지식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높은 수준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등 이하, 중인 이하,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맥락으로 난 말인지.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이제 선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상제 지식 그런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뭔가 그 이유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 넣어놨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번지가 사람 이름입니다. 번지가 지혜에 대해서 물으니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의리를 알도록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도록 하면 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 알지자요. 지라는 건 이런 것이다. 지라는 거는 의리를 알게 하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천지 같은 데 가가지고 전재산을 쓰지 않도록 하면 그게 이제 알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번지가 어짐에 대해서도 부르니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어짐을 행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먼저 실행하고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어짐을 행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먼저 실행하고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어질다고 할 수 있다. 앞뒤 상황 재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질면 하는 것이다. 예를 든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어진 사람인 거죠.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지자요수라 그러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인자요산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물처럼 유동하고 움직이고, 어진 사람은 산처럼 안정하며 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즐겁고, 어진 사람은 장수한다. 목숨이 길다.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제 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의 정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선왕의 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제 나라보다는 노나라가 낫고요. 노나라도 아직 변화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네모꼴의 술장이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면, 이게 한자가 뭐지? 과인가 고인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 술잔을 의미하는 한자가 있나봐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고양이 꼴을 못하면 고양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건데, 이거는 어떤 돌이나 정치의 이치가 예를 들면 원래 갖춰야 될 모양이나 형태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네모꼴이나 직육면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원래 어질다라는 당리에 맞춰 들어가는 그런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 세상에는 어질다라고 얘기하는 걸,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갖고 와서 이걸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이걸 어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개발서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어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로 어진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맥락이 있을 겁니다. 다른 맥락이 있을 건데 그 맥락을 몰라가지고 여기 입말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원래 정도라는 게 있는데 왜 네 맘대로 자꾸 고치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맥락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제아가 선생에게 물었다. 인덕 있는 사람은 비록 누가 와서 우물 안에 사람이 빠져 있다라고 해도 따라서 우물에 들어가 사람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라면 누가 우물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물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군자는 우물에 가서 다른 사람을 시켜 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물 안에 들어가서 구제할 수는 없으며,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남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씨발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제야 문왈 인자 인자 유고지왈 수인가? 뭐 인자 수고 뭐 유고지왈 정유인 언 기종지야. 제야가 물었다. 어진 사람은 누가 와서 알린다. 정유인 정유 우물에 있다. 어진. 그러면 여기서 우물에 있다 어진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사람 인자가 승리학도 있거나 그런 것 같네. 기종지야. 그걸 따라가서 구해줘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자왈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하위 기연야 어찌 그리하겠느냐. 군자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군자 가 절량가 절인가 불가. 아씨 내가 한자를 몰라가지고 모르겠네. 이 번역이 지금 엉망이 같은데 잠깐만요. 내가 찾아볼게. 지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번역이 지금 너무 엉망이네. 보자. 옹야 이게 24장이죠. 옹야 24장. 아 이거 책을 출판하려고 그러면 번역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자기 멋대로 번역을 해놓으면 어떡하냐. 제아가 물었다. 어진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우물 속에 인. 그래 씨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보는 책에는 인덕이 있는 사람은 비록 누가 와서 우물 안에 사람이 빠져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이따위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아니라요. 정유인 언이라고 했으니까 우물 안에 인 어짐이 있다고 하면 인이 있다고 하면 그걸 따라가서 구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우물 안에 황금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우물 안에 기들어가가지고 그걸 황금을 구해와야 되냐 인을 건져야 되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쫓아서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군자를 가까이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빠뜨릴 수는 없다.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사리분간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의미가 씨발 완전히 다르네. 이걸 번역을 이따위로 해놓고 이걸 출판해놓으면 어떡하냐. 아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물 그럼 우리가 뭔가 잘 그게 납득이 안 되지. 봉고차가 있어요. 봉고차 말고 스타 뭐냐 납치하는데 아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되겠구나. 그게 스타렉스가 있어요. 스타렉스 안에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스타렉스 안에 예를 들면 돈이 수십억 쌓여 있다. 저기 가서 가져가라 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스타렉스 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야겠느냐 라고 이제 누가 물은 거지. 제아가 물은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스타렉스 안에 수십억 있을 수가 없잖아. 그냥 그거는 이제 인신매매다 아니면 납치다 아니면 장기 매매다 아니면 뭐 개사료를 뿌릴 거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거는 가까이 데리고 갈 수는 있겠는데 가까이 군자를 데리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우물 속으로 빠뜨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스타렉스 근처로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말을 붙여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스타렉스 안으로 군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개사료로 던져줄 수는 없다.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사리분간도 못한다. 그러니까 스타렉스 안으로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군자라는 거지. 제가 보던 책이 번역이 좀 문제가 많이 있네요. 앞쪽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갔었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다.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군자라는 사람들은 속일 수는 있지만 잠깐 속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좋되게 만들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이 말씀하셨다. 군자가 사물에 씨발 이것도 번역 진짜 더럽네 씨.
잠시만요. 자, 군자가 널리 학문을 배우고 예로서 스스로를 단속한다면 바른 길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사물의 이치를 널리 배우고 예의를 요약한다면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환단고기 보는 것 같네. 환단고기. 이렇게 자의적으로 번역을 해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떡하냐. 아무튼 뭐 이건 의미는 별거 없죠, 그죠? 예절 잘 지켜서 살고 그리고 학문 배우고 그렇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선생께서 남자를 만나보시니, 남자라는 거는 사람 이름인데요, 그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 예쁜 여자 이름입니다. 남영남자에다가 아들 자자 쓰는데, 이게 이제 위나라, 그러니까 작은 위나라의 아마 후궁이었을 거예요. 와이프였나? 선생께서 남자를 만나보시니 자로가 기뻐하지 않으므로 스승께서 사리를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잘못된 짓을 하였다면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남자가 예쁜 여자라 그러니까 자로가 혹시 자기 선생이, 공자가 남자를 만난 게 남자가 예뻐서 그러지 않았는가, 혹시 음란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나 그런 짓 안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중용이 도덕이 되는 것이 지극하다. 백성들 가운데 중용의 도덕을 행하는 이가 적은 것이 오래되었다. 중용은 한가운데를 의미해요. 중용은 따로 그 예기인가 이제 편도 따로 나눠져 있죠. 피자를 먹을까 안 먹을까 할 때 이제 피자를 먹지도 않고 안 먹지도 않고 그런 중간을 중용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나침 없이 이제 치우침 없이 중심을 유지하는 걸 보고 이제 중용이라고 하죠. 자, 자공이 말했다. 만일 백성들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어질다고만 하게 되냐? 그러니까 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어질다 혹은 성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예들에서는 공자가 꾸준히 이제 이거는 어진 게 아니다, 이건 어진 게 아니다, 이건 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은 어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제와 순제, 요와 순께서도 그 일은 오히려 어렵게 여기셨다. 대체로 어진 사람은 자신이 입신하려 하면 다른 사람도 입신하도록 하고, 입신이라는 거는 출세한다 그런 말이죠. 관직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통달하려 하면 다른 사람도 통달하도록 한다. 다 가까운 데서 비유를 취해 실천한다면 어짐을 행하는 방법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네. 어질다라는 게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오네요. 옥야편에서는요, 옥야편에서는 인물평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인물평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은 인물평 말고도 이제 어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놓은 게 공야장 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야장 편에서는 인물평들만 주르륵 나열해놔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맥락상 이게 어떤 말인지 그렇게 유추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옥야 편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들이 이제 몇 개 있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 이제 정치를 잘하는 게 바로 이제 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옥야 마지막 편에 마지막 장에 이제 그게 잘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느낀 거는 제가 보고 있는 번역본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번역본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앞에 읽을 때부터 그 되게
의욕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자의적인 의욕. 의욕은 저는 의욕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자의적으로 의욕을 많이 해놓으신 부분들이 많아서 내가 가끔 고치고 그랬었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다른 좀 더 좋은 걸 보아든지 해서 그걸 보고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을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산책은요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장자 4편 그 다음에 맹자 한비자 거쳐서 지금은 논어 읽고 있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